90%의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단 한 번의 어긋난 시선으로 인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남편,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자가 오직 타인의 시선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평온함이 어쩌면 거대한 폭풍전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 비극적인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기도 전에 이지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곁에 누운 남편 상호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지수에게 남편의 존재는 아침의 공기처럼 익숙하고도 무미건조한 배경에 불과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화장대 앞으로 향했다. 지수의 아침은 남들보다 훨씬 길고 치열했다. 세안을 마치고 거울 앞에 앉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얼굴을 마치 정밀 기계를 검수하듯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다. 30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팽팽한 피부와 날렵한 턱선. 지수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웠다. 그녀에게 화장은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단단한 갑옷을 입는 의식이었고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정교한 덫을 놓는 과정 그 자체였다. 파운데이션을 얇고 완벽하게 펴바르고 눈가에는 은은한 펄이 섞인 섀도를 얹어 깊이감을 더했다. 입술은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생기가 도는 코랄빛으로 마무리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이제 다정한 상호의 아내가 아닌 마케팅팀의 꽃이라 불리는 이지수 대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자기는 그렇게 공들여 화장 안 해도 충분히 예쁜데 어느새 잠에서 깬 상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상호는 성실하고 다정한 그야말로 표본적인 남편이었다. 중견 기업의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그는 화려함보다는 안정을, 자극보다는 평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지수는 그의 품에서 살짝 벗어나며 차갑게 대꾸했다. 자기 눈에만 예쁘면 뭐해? 사회생활하려면 이 정도 예의는 갖춰야지. 지수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남편의 익숙한 찬사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여전히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본능적인 시선을 독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그녀는 자신의 생존 가치를 느꼈다. 지수가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안내 데스크의 보안 요원부터 커피를 들고 서 있던 타부서 사원들까지 고개가 돌아갔다. 지수는 그 수많은 시선의 온도를 등 뒤로 정확히 측정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모르는 척 앞만 보고 걸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자신을 훑는 시선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같은 팀 여직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이지수 대리님, 오늘 향수향이 정말 강하네요. 멀리서도 알겠어요. 입사 2년 차인 김 대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지수는 여유롭게 대답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내리자마자 뒤에 남은 이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저 옷차림, 마케팅팀이 아니라 무슨 영업팀도 저렇게는 안 입겠다. 말도 마. 저번에 신입 남사원한테 꼬리 쳤다는 얘기 들었지? 진짜 전형적인 남미세라니까. 지수도 알고 있었다. 회사 익명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불리고 있는지. 남자의 미친 새끼 혹은 여왕벌 행세를 하는 꼬리치는 대리. 하지만 지수는 그런 소문조차 자신의 영향력이라 믿었다. 동성들의 시샘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남자들이 자신을 위해 커피를 사오고 어려운 엑셀 업무를 대신해주며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수에게는 삶의 유일한 활력소였다. 하지만 지수의 이런 위험한 요인은 곧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전략기획팀의 강민준 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오는 순간 지수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빛났다. 사내 최고의 인기남이자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민주는 지수에게 있어 가장 정복하고 싶은 거대한 사냥감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발표 중간중간 민준과 시선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돌리는 손가락, 서류를 넘기는 동작 하나하나에 여성적인 우아함과 도발을 담았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사이 민준이 천천히 지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무거운 공기가 지수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른 채 위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된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된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 이 대리님, 아까 발표한 프로모션 기획 말인데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단순한 업무적 칭찬 이상의 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몸을 살짝 그가 있는 쪽으로 기울였다. 순간 지수가 아침부터 공들여 뿌린 짙은 향수 냄새가 민준의 코끝을 자극하며 공기를 메웠다. 어머,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인데요. 사실 전 팀장님이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실까봐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가련한 미소를 지었다. 이는 세상의 시샘과 오해 속에서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외롭지만 열정적인 전문직 여성이라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민준의 시선이 지수의 입술에 잠시 머물렀다 떨어졌다. 그는 사내에서 완벽한 기혼자이자 가정적인 남자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포식자의 눈빛을 말이다. 이 대리님 기획안은 늘 색깔이 있어서 좋아요. 언제 한번 따로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오늘은 바쁜가? 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깔리며 지수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지수는 곧바로 답하지 않고 와인잔을 든 것처럼 손가락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그의 애간장을 태웠다. 오늘은 선약이 있긴 한데 팀장님이 부르신다면 그 정도는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민주는 헛기침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퇴근 후에 회사 근처 노을에서 보지. 거기가 조용하게 깊은 얘기 나누기엔 최고거든. 퇴근 후 찾은 와인바 노을은 조명이 어둡고 높은 칸막이 덕분에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곳이었다. 민주는 이미 도착해 지수를 위한 빈티지 화이트 와인을 주문해둔 상태였다. 초반에는 형식적인 업무 이야기가 오갔지만 차가운 와인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갈수록 화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은밀한 영역으로 넘어갔다. 지수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회사에서 본인 소문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민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수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사교적이라 그런 걸까요? 사실 저는 여직원들의 그 특유의 기싸움보다는 남자분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고 솔직해서 좋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야말로
남자의 정복욕과 보호 본능을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민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지수의 부드러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다.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사람을 가만두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법이니까. 걱정 말아요. 적어도 내 눈엔 지수 씨가 얼마나 순수하고 일에 진심인 사람인지 다 보이니까.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 마디마디를 민준의 손과 얽으며 뜨거운 체온을 나눴다. 알코올의 기운과 함께 금기된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팀장님 같은 분이 제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전 이제 사내의 그 어떤 험담도 무섭지 않아요. 지수의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민준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깊숙이 숙여 지수의 입술을 가로챘다. 와인의 산미와 남자의 거친 숨결이 뒤섞이며 지수의 감각을 완전히 장악했다. 남편 상호와 나누던 그 건조하고 의무적인 입맞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렬한 자극이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했다. 지수는 남편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급해서 오늘도 철야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저녁 챙겨 먹어라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내뱉었다.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함 대신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박사 특유의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민준 역시 아내 서연에게 세미나와 출장을 핑계로 대담하게 주말 외박을 준비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 두 사람은 가평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프라이빗 펜션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은 오직 두 사람만의 욕망을 위한 완벽한 성지였다. 통창 너머로 북한강의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실내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최고급 스테이크와 빈티지 와인이 준비되었다. 지수 씨, 오늘 정말 눈부시게 예쁘네.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민준이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지수는 그의 품에 깊숙이 안기며 응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이렇게 멀리 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 시선도 남편의 그 답답한 배려도 없는 곳에서 마치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된 기분이에요. 우린 이미 연인이야. 남들의 시선이 틀린 거지. 우리의 감정이 틀린 건 아니잖아. 다만 너무 늦게 만났다는 게 한스러울 뿐이지. 민준의 입에 발린 찬사의 지수는 몽롱하게 취해갔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의 대화는 더 노골적이고 위험해졌다. 지수는 민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물었다. 팀장님, 사실대로 말해봐요. 집에 있는 사모님 생각 전혀 안 나요? 나랑 있을 때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건 아니죠? 민주는 지수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랑은 이제 가족이야. 그냥 의리로, 정으로 사는 거지. 당신처럼 내 심장을 뛰게 하지는 못해. 지수 씨는 내 메마른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야. 지수에게 그 뻔한 거짓말은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달콤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이 이 달콤한 환상에 빠져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고 있을 때 현실의 균열은 이미 펜션 문턱까지 다다라 있었다. 민준의 아내 서연은 결코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민준의 차 뒷좌석 밑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두었으며 흥신소를 통해 두 사람이 장을 보고 펜션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사진으로 전송받고 있었다. 서연은 분노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을 들이켜며 복수의 칼날을 다듬었다. 지수가 상호에게 보낸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사랑해. 라는 메시지 옆에는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상호는 이미 지수의 거짓말을 의심하고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펜션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멸의 그물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그 평온한 숲속의 밤이
지수의 인생을 영원히 끝장낼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진실의 폭풍은 지수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가짜 인생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지수는 민준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꿈꿨지만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된 기괴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 그 남자의 끝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니? 10분 뒤에 보자. 소름 끼치는 공포가 지수의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순간 펜션의 정적을 깨는 거친 엔진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토록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면 당신은 끝까지 믿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그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소름 돋는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독한 배신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다음 편에서 공개되는 상상 초월의 복수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 영상이 1만 좋아요를 넘는다면 실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의 특급 노하우를 담은 특별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인가? 아니면 추악한 욕망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주인공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가평에서의 환상 같았던 하룻밤이 지나고 지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채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에게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남긴 상태였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지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상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에 낯선 여자 서연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지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지수와 민준이 호텔 로비를 드나들고 가평 펜션 발코니에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던 적나라한 불륜 현장 사진들이었다.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다 못해 사색이 되었다. 이지수 씨 맞죠? 마케팅 팀 대리.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지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남편을 찾았지만 서연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남편분은 잠시 편의점에 보냈어요. 곧 오시겠죠? 그 전에 우리끼리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우리 남편이 그러던가요? 난 그냥 가족이고 을이라고. 그건 남자들이 바람 피울 때 쓰는 고전적인 대사인데 지수 씨처럼 똑똑한 분이 속으셨네. 서연의 비아냥거림에 지수는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기만 했다.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가짜 인생이 단 한 번의 폭로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남편 민준의 외도를 의심하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온 준비된 복수자였다. 지수는 서연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을 느꼈다. 서연은 지수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남의 가정 놀이터 삼아 노는 동안 당신 남편은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당신만 바라봤죠. 그 순진한 사람 인생을 당신이 어떻게 망쳤는지 똑똑히 봐요. 이 말은 지수의 자존심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찔렀다. 자신이 그토록 즐겼던 남자들의 시선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호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다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본 상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수야,
이게 다 사실이야? 상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잠깐만 들어봐. 하지만 상호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평소에 다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배신감에 가득 찬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만이 거실을 메웠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상호는 지수가 그를 속이고 외박을 하던 날 자신이 밖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그녀를 위해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난 내가 정말 일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늦게 들어와도 믿었어. 그런데 네가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고? 상호의 절규는 거실 벽을 울리며 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쾌락의 대가가 이토록 참혹한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서연은 이 처참한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위자료 청구 소송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간녀 소송 안내문이고요. 회사에는 내일 아침 정식으로 제보할 예정이니 기대하세요. 서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나간 후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는 상호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가득했다. 상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는 지수의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쳐넣더니 현관 밖으로 내던졌다.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옷가지든 화장품이든 다 필요 없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더러운 냄새 배기 전에. 지수는 맨발로 복도에 밀려 나갔고 도어락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은 그녀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지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한때 마케팅팀의 꽃이라 불리며 모든 남자의 시선을 독점하던 그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화려했던 원피스는 구겨졌고 새벽부터 공들여 세팅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기댈 곳은 그 남자뿐이었다. 하지만 수십 번의 신호 끝에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닌 신경질적인 외침이었다. 왜 자꾸 전화질이야? 너 때문에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똑똑히 들어. 너랑 나랑은 그냥 잠시 즐긴 것뿐이야.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나도 그냥 호기심에 몇 번 응해준 것뿐이라고. 다신 전화하지 마. 뚝 하고 끊긴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지수를 집어삼켰다. 자신이 믿었던 그 특별한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민준에게 그녀는 그저 지루한 일상의 자극제일 뿐이었고 위기가 닥치자마자 가장 먼저 내버려야 할 오물에 불과했다. 소문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지옥이 되었다. 지수가 누렸던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현실이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만은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그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짜릿한 불륜의 향기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독가스라는 사실을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당신 자신이 지금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찰나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직장, 가족, 명예, 그리고 인생 전체를 도박판에 걸지 마세요. 도박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수칙 3가지를 정리한 가이드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세요. 지수의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도, 집도, 사랑도 잃은 그녀가 마주하게 될 다음 지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를 쫓아오는 안개꽃 향기의 정체와 민준의 아내 서연이 준비한 진짜 마지막 복수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펼쳐집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인과응보의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리얼하고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진실은 당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게시판에 나붙은 적나라한 사진과 조롱 섞인 폭로, 글은 지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케팅 팀의 꽃이라 칭송받던 이지수 대리는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내 직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탕비실을 갈 때마다 비릿한 비웃음이 쏟아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마치 오물을 본 듯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지나갔다. 회사의 징계 절차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일사천리였다.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명목하에 지수에게는 즉각적인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반면 지수를 향해 늦게 만난 게 한이라며 사랑을 갈구했던 민준의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겁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지수를 정신 나간 스토커로 몰아세웠다. 텅 빈 사무실에서 짐을 싸는 지수를 향해 민준은 싸늘하게 뱉었다. 이지수 대리, 공과 사는 구별합시다. 당신의 스토킹 증세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욕망의 실체는 이토록 가벼운 것이었다. 추락의 가속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아내 서연이 보낸 상간녀 소송 서류는 지수의 고향 부모님 집으로까지 정확하게 배달되었다. 평생 딸 자식 자랑 하나로 동네를 주름잡던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올 때 지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지수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가 막힌 서류를 주고 갔다. 아버지의 오열 섞인 물음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수가 남편 상호와 공동 명의로 간신히 마련했던 아파트 지분까지 압류하며 그녀의 경제적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왔다. 직장도 가족의 신뢰도 안식처인 집도 잃은 지수는 맨발로 강남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갈 곳 없는 지수가 결국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곳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유령처럼 번쩍이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였다. 이지수라는 이름 대신 미주라는 가명을 달고 평소보다 훨씬 짙은 화장과 노출이 심한 홀복으로 자신을 감췄다. 어차피 세상은 나를 남자의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했으니 그 명성을 돈으로 바꿔주마 하는 도끼 서린 도끼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담배 연기와 비싼 양주 냄새가 진동하는 룸 안에서 지수는 능숙하게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팔았다. 낯선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이 허벅지를 후벼 파듯 훑을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더 자극적인 목소리로 그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술 한 잔 더 받아줘요. 지수의 콧소리 섞인 아부에 남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자존심은 구겨진 지 오래였다. 지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다른 아가씨들이 꺼리는 진상 손님도 인사불성이 되어
욕설을 내뱉는 주당들도 그녀는 마다하지 않았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남자가 지갑을 여는지, 어떤 손길로 어깨를 스쳐야 이성을 잃는지 지수는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았다. 통장 잔고는 불어났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점점 황폐해져 갔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남자들의 시선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수단일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수의 영혼은 검게 타들어갔다. 가끔 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이 나를 이 지옥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지수는 명치 끝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구역질이 나고 아침마다 베개머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현실을 필사적으로 외면해 왔다. 하지만 VIP 손님과 독한 양주를 연달아 들이부으며 억지 웃음을 짓던 중 지수는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선혈을 토하며 쓰러졌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 위로 번진 붉은 피는 그녀의 삶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최후의 경고였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수가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한 것은 화려한 룸의 조명이 아닌 병실의 차가운 천장과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날씨를 이야기하듯 잔인할 정도로 건조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라 아니 말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술보다는 통증 관리가 최선일 것 같네요. 지수는 귀를 의심했다. 암세포는 지수가 유흥업소에서 독한 술을 마시고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수억 원을 모으는 동안 그녀의 몸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통장에 찍힌 수많은 0의 숫자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돈은 썩어가는 장기를 대신해 줄 수 없었고 그녀의 남은 생명을 하루도 연장해 줄 수 없었다. 지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멍하니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강남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화려했던 남미세 지수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초라한 육체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여러분, 이 처참한 결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90%의 사람들이 설마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말할 때 지수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섭게 작동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는 반드시 본인의 몸으로 받게 된다는 이 잔인한 진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며 남의 가정을 파탄내거나 타인의 시선에 중독되어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돈과 외모는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당신이 지은 죄와 상처는 평생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지수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지수의 최후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사회의 무너진 도덕을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지수의 마지막 숨소리가 멈추기 직전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을 병실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넨 마지막 소포와 눈물 섞인 유언, 그 충격적인 반전이 담긴 최종에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결말로 넘어가겠습니다. 90%의 사람들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지 못할 때 이지수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병실의 정적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지수는 지난날의 조각들을 일기장에 힘겹게 새겨 넣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했던 남미세로서의 삶. 그 끝은 이토록 처절한 고독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은 남자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가짜 내 모습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은 눈물에 얼룩져 번져갔습니다. 병실 안을 감도는 소독약 냄새는 마치 죽음이 보내는 초대장 같았습니다. 지수는 한때 강남의 밤을 지배하던 화려한 드레스 대신 환자복을 입고 짙은 립스틱 대신 창백하게 갈라진 입술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의 찬사와 본능적인 시선을 덫으로 삼아 인생을 도박판에 올렸던 결과가 결국 이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밤이면 밤마다 술과 담배 연기에 찌들며 모았던 그 수억 원의 돈은 이제 전이 될 대로 전이 된 암세포 하나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자신이 모은 돈의 대부분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 상호에게 보낼 소포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호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시계와 사죄의 편지, 그리고 남은 전 재산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호 씨,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의 아주 작은 일부야.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 하지만 이지수라는 여자가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줘. 제발 당신만은 나처럼 망가지지 말고 행복해야 해. 편지를 봉하는 지수의 눈에는 평생 흘려본 적 없는 투명한 후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호의 집 앞으로 묵직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지수의 사망 소식을 이미 접한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지수의 마지막 진심을 마주한 순간 상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가슴에 이제는 이름 모를 슬픔과 허무함만이 남겨졌습니다. 화려했던 남미세의 비행은 결국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했던 사람의 비통한 울음소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상호는 그녀가 남긴 시계를 손목에 차보지도 못한 채 그저 차갑게 식은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묻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지수의 장례식장은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남자들의 찬사도, 강남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찾던 손님들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질 듯 도도했던 여왕벌의 종착역은 한 줌의 재로 변한 초라한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안개꽃 향기가 난다며 남자들을 매료시켰던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그 흔한 조화 하나 제대로 놓이지 않았고 오직 늙은 부모님의 낮은 곡소리만이 빈소를 채웠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지수의 흔적이 남은 거리를 씻어내듯 무겁게 대지를 적셨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진 거리에는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평생의 업보만이 고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찰나의 쾌락과 타인의 가짜 시선에 중독되어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90%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 인과응보의 원칙은 당신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옵니다. 지수의 비극적인 최후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덫을 놓으며 스스로의 목을 죄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멈추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화장기 없는 당신의 모습, 가장 초라한 당신의 순간까지 사랑해줄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경종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직하고 단단한 삶을 응원합니다.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 말고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해,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짧은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수의 못다한 이야기와 실제 상간녀 소송의 반전 실화는 고정 댓글 링크에 더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패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직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앱의 전체 기능을 이용하려면 재미니 앱 활동을 사용 설정하세요.